네, 이 종목은 대체 왜로 이어갈게요. 오늘 시장에서 뉴스가 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볼 텐데요. 한세실업 볼까요? 올해 한세실업의 실적이 꽤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이 한 770억 원? 1년 전보다 수치가 2배 정도 많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결과가 나오면 또 수치는 달라지겠지만요. 어쨌건 실적 고성장세가 예고되는 가운데 주가의 상승 탄력도는 오늘 한 6% 정도에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2배 증가한다고 해서 주가도 2배 오르고 이런 게 또 아니다 보니 참 주식 투자 어려워요. 한세실업 현재 주가는 19,500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볼까요? ESS 화재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한 4천억 원대를 들여서 특수 소화 시스템 이런 걸 이제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당장 이 비용, 큰 비용이 들어갈 테니 4분기 실적은 아무래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각입니다. 그런데 좀 길게 봤을 때는 이런 투자로 인해서 향후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뭐 이런 위안 섞인 말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2% 넘는 약세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 SDI 현재 22만 1,000원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바이오 솔루션 볼게요. 상승세를 조금 더 키우던데 지금은요. 7% 넘는 상승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코스닥 시장에서 제2콘텐트리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잖아요. 함께 코스닥 150 지수에서도 제2콘텐트리가 빠지게 됩니다. TO가 생긴 거죠. 이 빈자리를 바이오 솔루션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점쳐지면서 아무래도 수급 개선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시각에 오늘 많이 올라가는데요. 32,150원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볼게요.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내놨고 그리고 그 이후 반도체 장비주들의 울음도 괜찮습니다. 두 종목 지금 보고 계시는 원익 IPS도 테스도 모두 장중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고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낸드 증설 재개, 반도체 업황이제 턴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관련주들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필록스를 볼게요. 미국 자회사가 연구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가 미 FDA 이상 신청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 또 이렇게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18% 넘는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필록스에 대한 시각은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동원 F&B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다른 관련한 수혜주로 엮이면서 좀 올라가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참치 어가가 2011년도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참치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얻어가는 이 동원 F&B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가 또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겹겹 호재가 쌓여있는 동원 F&B. 앞으로도 주가가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 거고요. 대응 전략 챙길게요. 제이스텍도 함께 점검 들어갈게요. 최근 OLED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괜찮습니다. 퀀텀답 OLED 시장이 커진다라는 어떤 기대감 속에 또 올라가고 있는 대표 종목인데요. 눈여겨볼 만한지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이야기요.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할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OLED 관련주 먼저 볼게요. 제이스텍인데요. 네. 오늘 시장에서의 탑픽으로 이 종목 가지고 오신 거네요. 네. 왜 좋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하락할 때 꼭 핑계가 있잖아요. 근데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BOE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형 LCD 쪽에 8.5세대나 10세대 LCD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가 LG 디스플레이 같은 적자가 발생이 되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현재 위기감 느끼면서 공정을 줄여나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LG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예상을 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이 두 업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당황스러운 국면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형 OLED 쪽에서 광저우 공장이 현재 출하가 시작이 되고 이제 파주 공장도 이제 공장이 거의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중국보다 좀 앞서 있는 OLED 쪽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OLED도 아닌 LCD도 아닌 QLED라는 그런 TV를 출시를 하면서 틈새 시장을 밀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QLED도 LCD라는 겁니다. LCD 쪽에다가 소재를 입힌 어떤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LCD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QD OLED처럼 이렇게 전환을 이제 할 예정인데 어쨌든 중국발 어떤 위기감을 돌파하기 위한 OLED 어떤 전환은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소형 그 OLED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꽉 잡고 있지만은 삼성도 결국에는 대형 OLED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대규모 어떤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관련 업체들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도 뭐 낸드 플래시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있듯이 네. 마찬가지로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대규모 어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설비 투자에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요새는 그 전공정 얘기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후공정은 상당히 조금 얘기가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이스텍 같은 경우 그 디스플레이 후공정, 그 반도체 후공정 속에서도 본딩 장비라는 그러니까 접착입니다. 본딩 장비를 어떤 그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공정 업체도 부각이 되겠지만 후공정 업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제이스텍 같은 경우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이스텍 같은 경우도 꼽은 이유가 아시다시피 2016년, 2017년 그때 당시에 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서 실적으로 수주를 많이 받고 네. 주가 급등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로테이션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물론 전방업체도 좋은 업체들도 많긴 하지만 제이스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에 한번 탑픽지로 꼽아봤고요. 그리고 제이스텍의 어떤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은 2019년 들어와서는 삼성전자와 상당히 커플링되는 그런 모습, 주가가 똑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지금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조금씩 회복이 돼 나가게 된다라면은 네. 아마 좀 동조화 현상이 발생된다라면은 제이스텍도 마찬가지로 주가 좀 우상향, 안정적인 우상향.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급등보다는 안정적인 우상향을 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그러시죠.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제이스텍 같은 경우에 딱 부합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도 함께 눈여겨보는 건 뭐 네. 당연하겠지만요. 제이스텍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서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까요? 제이스텍 혹여나 뭐 우리가 좀 목표를 삼을 만한 가격대가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이스텍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제가 삼성전자와 좀 연동이 됐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와서 가격대가 35,000원 부근대에서 좀 저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가격대를 보면 죄송합니다. 47,000원이에요. 47,000원대 돌파를 하게 되면 신고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보시고 제이스텍도 같이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합니다. 올 초에 올랐다가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떤 지금 목표 가격을 바로 제시하기보다는 요 삼성전자 어떤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14,000원 돌파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정도 구간에서 접근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고점이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네. 아마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분위기가 지금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앞으로 흐름 네. 괜찮으면 중간중간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이스텍 오늘장 탑픽으로 투자 의견 좋아요입니다. 네, 이어서 필룩스 볼게요. 뭐 일단 뉴스가 있어서 가지고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주들 보면 제각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한동안 보지 말자라고 했다가 그래도 최근에는 한번 바이오밖에 없는 것 같다. 뭐 대세가 이쪽으로 네. 쏠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약간 네. 방향을 턴해 주신 바 있는데요. 필룩스는 과연 어떤 시각으로 보실까요? 그렇죠. 최근에 제가 나쁘다 해서 나쁘지 않다라 좀 관점을 바꿨는데, 살짝. 네.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신뢰에 대한 문제, 기술주들 계약 해지라든지 임상 실패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그 신뢰 문제가 완전하게 해소가 됐다라는 건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나쁘다 해서 나쁘지 않다로 바꾼 이유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조금 일부 선반영, 네. 일부 선반영에 대한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쁠 게 없다 이거죠. 그렇죠. 초점이. 더 이상 나쁠 것도 이제는 더 네. 이상 미워할 것도 없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에서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조금은 지금 조심을 하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오늘 필룩스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임상 이상이 완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상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시판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내용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만 보면 이게 주가 빵빵빵 가야 될 이슈예요.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2018년 4월 달에 이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과 같은 어떤 강한 상승세는 좀 제한이 될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2018년 4월 달 같은 게 그때 당시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고 그러면서 그 위탁생산업체를 인수를 미국의 바이오로진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그리고 임상 이상을 연내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다 나왔어요. 다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아시다시피 4,000원대에서 27,500원까지 충분히 상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이미 노출된 이슈로 주가가 6배 이상 상승했다. 근데 이 이슈가 또 발생이 된다. 물론 기대감이 확정으로 연결됐다는 부분들을 봤을 땐 충분히 호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호재로 해서 시세가 많이 분출됐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작년 4월 달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떨어진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은 발생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이슈가 이미 작년에 반영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이슈로 인해서 작년과 같은 상승세는 힘들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필릭스를 좀 특징적으로 꼽아봤고요. 그리고 뭐 상승 관점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게 좋다 나쁘다보다는 조금 애매한 국면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라는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필룩스 이 정도로 보고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동원 F&B를 볼 건데요. 뭐 단순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수혜주뿐만이 아니라 참치값이요. 뭐 1년 전과 비교해서 40% 가까이 떨어졌대요. 그럼 당연히 실적 부분에서는 유리한 입지를 가져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 주가 끌어올리는데 보탬이 될까요? 참치어간이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참 아쉽게도 그로 인한 판관비가 좀 증가했어요. 참 웃기죠. 그래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를 했지만은 아쉬운 건 시장이 예상치에 부활 못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생각 외로 판관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들을 인지를 못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뭐 한 게 있었나요? 지금 참치어가 같은 게 떨어졌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정 간편식이라든지 어떤 간편식 이런 동원의 품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지금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판관비라는 게 어차피 마케팅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좀 안 났었고 그런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발표가 되게 되면서 주가가 2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동원 F&B의 어떤 모멘텀은 2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에 대한 악재가 이거는 해소가 되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악재 해소는 어떤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수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동안 구제역도 2012년부터 구제역이 해마다 발생이 됐었고 거기서 좀 더 진화된 돼지열병 소속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외로 돈유 가격도 상승하지 않고 있는 국면에 영향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거 있는 건 불안감은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리는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심리. 그러니까 예전에 내추럴엔드 때 같은 경우도 말씀했지만 결국 무죄 판결이 났지만은 그냥 시장에서는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불안감으로 끝나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발생되는 게 인조고기.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그쪽에서 동원 F&B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앞으로의 매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실적 악화에 대한 어떤 악재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새롭게 인조고기에 대한 모멘텀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시선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조금 주가 돌아설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좋아요 의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초점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이스텍으로 한번 관심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이야기 프라임스타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월 15일) 화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장 미중 무역 협상의 스몰딜이라는 큰 호재를 소화하고 오늘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국내 증시입니다.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도 그렇고요. 방향성이 뚜렷하진 않았는데요. 마감가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0.01%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067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다시금 상승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0.02% 상승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IT주들의 힘입어서 굉장히 뚜렷한 강세를 나타냈고요. 어제장에서도 1%대 강세를 나타냈지만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0.02% 상승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내려와 주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오늘 부진합니다. 현재도 0.4%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오늘 지표가 하나 부진했습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늘 오전 발표가 됐는데요. 석 달 연속 하락을 하면서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제장 시장에 들어갔고 오늘 이 미중 무역 협상의 호재를 소화했습니다. 2% 가까이 상승하면서 22,000엔대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수급도 자세하게 한번 화면으로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507억 원 외국인들이 팔면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외국인들이 3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을 이탈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오늘 방향성이 정말로 잡히지가 않았었는데 후장 들어서는 매도를 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7억 원 매도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은 상황이고요. 개인이 304억 원 사들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04억 원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가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600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대부분 쏠린 모습이고요. 기관도 동반해서 사들입니다. 144억 원 사들이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개인 홀로 코스닥 시장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68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징주 헬릭스미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대한약학회 학술대회에서 김선영 대표가 직접 참석해서 헬릭스미스의 엔젠시스의 임상 3상 톱라인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계속해서 기대감이 실리면서 장중 10% 넘는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후 한 3시 20분 정도 이 학술대회가 시작하면서 다시 주가가 10% 급락이 나왔습니다. 현재 보시면 4.2%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헬릭스미스가 그래도 후장 들어서는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10만 5,6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난번에 약물 혼용이라는 결과를 내놨던 엔젠시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과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보기 전에 SM그룹주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M그룹주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어제 호재를 하나 전해드렸죠. SM 소속 아이돌 슈퍼엠이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제 SM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계열사들이 강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이 상한가 진입하면서 가격 잠표 유지되면서 거래 마칩니다. 2,340원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SM CNC 역시 강했습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1,850원의 종가 형성합니다. 퀴스트가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5.1% 급등하면서 2,850원까지 주가가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 3,000원 선을 뚫어내는 모습이었는데 윗꼬리는 조금 길게 달면서 그래도 5.1% 급등세는 유지됐습니다. 양봉 그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SM은 반면 부진한 모습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을 조금 강하게 소화를 하는 모습이고요. 어제장 보시면 4만 원 선 근접하면서 종가 형성했지만 오늘은 힘이 좀 빠졌습니다. 약보합권에서 37,150원의 종가 형성한 모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이 종목들 바로 반도체주들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삼성전자가 내년 초부터 중국의 공장을 가동시켜서 낸드 플래시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강하게 상승 압력을 주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도 덩달아서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켤 것이다라고 증권사들이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의 종가부터 체크해 보시죠. 0.2%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5만 원 선을 15개월 만에 뚫어내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5만 원 선이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칩니다. 5만 100원 선 유지되면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종가 한 5만 3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후장 들어서 탄력은 살짝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5만 1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현재 보시면 SFA 반도체를 제외하고 테스부터 SFA까지 6개 종목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종목한
기록한 코스닥의 반도체 장비주들입니다. 텍스 보시면 1.3% 가까이 상승하면서 21,950원의 종가 형성합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뚜렷하게 우상한 패턴을 그려내고 있는 점 특징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워닝 아이피스도 굉장히 강합니다. 4.5% 상승하면서 31,100원까지 주가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탄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거래량도 대량으로 수반되면서 강한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DB하이텍도 0.6% 가까이 상승했고요. 켄트로식스 굉장히 강합니다. 9% 가까이 상승하면서 12,350원의 주가 형성했습니다. OLED 관련주도 이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굉장히 강한 흐름 또 전개가 됐었는데요. 보시면 덕산 네오룩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 역시 52주 신고가로 하루 만에 갈아치운 종목들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가 4%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역시 뚜렷하게 올라와 주는 종목이고요. 정기 이평선들도 정배열로 되어 있는 모습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가 4% 가까이 상승하면서 58,700원의 종가 형성합니다. 오늘 힘스도 10%대 탄력 유지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5,4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앞서 보셨던 제이스텍도 6.6% 강세권 유지하면서 12,800원의 종가 형성한 모습 특징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10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한은이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곳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앞서 지난 7월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한번 인하한 한은인데요. 이번에 또 한 번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이 최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인 연 1.25%로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종가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가 인하된다면 보시면 금융주들은 일단 내려가고요. 보험주들 역시 하락을 하고 증권주들은 상승할 것으로 평소에 흐름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시면 이렇게 뚜렷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성이 딱히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 롯데손해보험은 1.6%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155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KB금융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칩니다. 0.23% 하락하면서 42,7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내일 있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월 15일 화요일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